이번 문제는요, 24년 6월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야겠죠. 자, 이 문장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by comparison, 이 단어 뭐죠? comparison이라고 하는 게 비교죠. 그래서 이에 비해 라는 뜻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해석으로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비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유추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새인데 어떤 새냐면요. 가장 장기간의 유년 시절을 보낸 새가 되겠습니다. 또 이 새는 그리고 또 새. 여러분, those는 birth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어떤 새입니까? 요런 새입니다.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이주하던 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새는요, 요거를 우리가 B라고 할까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여기 앞에 A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A라는 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 새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가지느냐? 가장 효율적인 이주 루트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최상급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가장 효율적이래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는 내가 뭔진 몰라도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즉 비효율적인 이주 루트가 나오면 이에 비해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 추측을 했던 것과 달라도 훨씬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가 나오고 그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언제?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 허용합니다. 뭐가요? 동물들이 배우게 해준대요.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자, 어린 시절이 자, 어린 시절이 없다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장기간의 유년 시절을 보낸 그 새와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새를 B라고 뒀다면 여기는 A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새가 되겠죠? 어쨌든 그 새를 포함한 이런 동물들이 must rely, 여러분 rely on이 한 덩어리죠. 그래서 뭐예요? 의존하다. 반드시 더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덜 유연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살짝쿵 정리해보면요. 유년 시절이 없는 동물들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덜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반대, 유년 시절이 있으면 어떨까요? 유연하겠죠. 요것도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주하는 새 종류 사이에서, 자, 이제 새가 나오죠. 자, 새인데 태어난 새예요. 뭐를 알고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를 애초에 머릿속에 탑재하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학습이 아니라 본능이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새. 자, 근데 그런 새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길게요. 때때로 가집니다. 여기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되죠. 매우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진대요. 우리 같이 주어진 문장 앞에 있었던 거 추측한 내용이잖아요. 비효율적인 경로를 가진대요. 왜? 자, 보니까 이런 새들이 당연히, 그럼 이 새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 새를 진짜 A라고 둘게요. 자, 여러분, 이 새들이요. 자, 역시 이주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새들이죠. 이 새들은 쉽게 adapt이라는 건 뭐예요?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수가 마르거나 숲이 농지가 되거나 기후변화가 어떻게 해요? 번식지를 더 먼 북쪽으로 바꾼다던가, 그쵸? 밀어낸다던가, 이게 바로 뭐예요? 환경의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됐을 시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 변화가 됐더니 이런 새들이 이렇게 이 A라고 하는 이 새들은 계속 날아간대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오래된 규칙과 오래된 지도 있죠? 이 방식에 의해서 계속 날아가게 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뭡니까? 지금 유년 시절을 잘 보내지 않고 이게 덜 유연하다고도 했지만 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유년 시절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쌤이 본능, 유전이라고 할게요. DNA 자체가 탑재된 거예요. 이미 알고 태어난 새들이 있죠. 이런 새들은 어떻게? 유연하지 못해서 올드한 로스와 맵에 의존한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뭐라 그래요?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효율적인 이주 경로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쭉 잘 이어졌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 뒤를 읽어봤더니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유년 시절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어린 시절은 어떻게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전달하는 걸요. 뭐를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더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문화는 더 빠르게 유전보다 진화할 수가 있대요. 잠깐.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라고 하는 요새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B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다? 학습을 한 새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학습한 새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요.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적응이 빠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갑자기 요게 나오면 안 되죠. 중간에 요게 뭐가 나와요? 4번에 이에 비해서 B라는 새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요 새들이 어떻다?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갖고 있더라 하고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요쪽 라인은 여기는 진짜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갖고 있어. 이렇게 빠르게 진화할 수가 있고 어린 시절은 유연성을 부여하거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